가슴에 심어져 있는 초소형 원자로가 국산 기술로 현실화될까? 지난 7월 3일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는 IAEA 내 설립된 국제공동 프로젝트 대화 포럼이 열렸다. 41개국이 참가한 이번 포럼의 주인공은 한국의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었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연구단 단장인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석좌 교수는 지난 7월 3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초소형 원전을 활용한 해양용 원자력 엔진의 개념을 정립한 상황이고 4년 후 상용화를 목표로 개념 설계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개발 이후 바로 인허가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연구단에는 UNIST를 포함해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등 국내 5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원전 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지 않는 추세다. 하지만 혁신적인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지 않았다.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4년간 30억 원을, 울산시가 6억 원의 R&D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그간 수행해온 원전 관련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부터 개발해온 스마트 원전이다. 현재 사우디 스마트 원전 건설을 두고 양국 정부가 협상하는 단계에 있다. 사우디는 육상용인 스마트 원전을 바닷가에 건설해 소도시 발전 공급과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 개발하는 것은 스마트 원전과는 다른 말 그대로 초소형 원자로다. 스마트 원전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다. 황 교수에 따르면 연구단이 개발 중인 초소형 원자로의 직경은 1.7m, 높이는 약 6m 규모에 불과하다. 대략적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직경이 10분의 1, 높이가 5분의 1, 부피는 500분의 2 규모다. 원자로를 초소형으로 줄임으로써 오는 가장 큰 이점은 수송 중 안전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초소형 원자로의 경우 핵연료를 주입한 상태라도 사용 후 핵연료 전용 특별용기에 담으면 수송이 가능해진다. 이 용기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절벽에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IAEA 기준 국제 표준 용기다. 연구단이 개발하는 초소형 원자로는 냉각제로 반금속 원소 광물인 비스무스와 납을 50대 50으로 섞은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 이 금속은 녹는 점이 섭씨 123도인 반면 끓는 점은 섭씨 1700도로 매우 높다. 평상시 가동은 섭씨 300에서 400도에서 한다. 아무리 사고가 나도 섭씨 1000도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액체가 날아가지 않고 쉽게 고체화된다. 때문에 원자로에서 사고가 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 황 교수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123도 이하가 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지거나 외기에 노출돼도 전체가 고체로 굳어버려 방사능이 발생하지 않는 혁신적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금속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점은 또 있다. 물보다 열과 중성자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일반 원자로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황 교수는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데 이건 40년에 한 번만 갈면 된다며 한 번 핵연료를 주입하면 해로할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는 획기적인 원자로라고 말했다. 연구단은 이 초소형 원자로의 첫 시험 대상으로 쇠빙선을 꼽았다. 북극해를 항해하는 쇠빙선은 한번 출항하면 길게는 몇 년씩 항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박 추진 연료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쇠빙선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하는 경수형 원자로다. 경수로의 경우 최소 7년에 한 번씩은 원자로를 바꿔야 하는데 이 핵연료를 갈아 끼우는 비용이 배를 건조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쇠빙선에 사용한다면 연구 개발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개척 중인 북극 항로를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한다면 남방 항로에 비해 거리가 40%가량 줄어든다. 테러, 해적 등 지정학적인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러시아 자원 시장도 개척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황 교수는 쇠빙선 시장에 우리가 개발한 초소형 원자로를 보급할 수 있다면 원자로 공장에서 100% 자동 생산해 생산 비용을 떨굴 수 있다며 초소형 원자로는 크기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초소형 원자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견 탈원전 정책의 선회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 탈원전 정책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것이지 앞으로 개발할 원전들, 특히 안전성과 사용용 연료 문제가 해결된 원전 관련 프로젝트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현재 원전 정책에 있어 1.5 트랙으로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초소형 원자로 연구단 행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축사를 맡아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문 차관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문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세계 원전산업계 내의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적 원전 공동체를 위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더 많은 국가들이 중소형 원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해 IAEA 내의 기술 보유국과 기술 이용국이 동반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소형 원자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두고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초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한다면 원자력을 추진동력으로 삼는 핵잠수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연구단이 출범할 때 모든 연구원이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했다. 만약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이 원자로를 사용한다면 어뢰 피격방호 설계 등을 따로 해야 하는데 연구단은 국제해상기구에 이미 공개된 쇠빙선 설계만 염두에 두고 원자로를 개발하기 때문에 군용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만약 군사 목적 등 정치적으로 이 원자로를 이용한다면 기후변화, 해운 산업 등 산업 분야에서의 엄청난 가능성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 되기 때문에 군용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7일 오후 대학 본부 경동홀에서 초소형 원전 연구단 미네르바 출범식을 열었다. 연구단은 출범식에서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 개발 계획을 밝히고 관련 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단에는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울산과기원을 비롯해 서울대, 울산대,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원전부품 제조업체인 무진기원이 참여한다. 연구단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원자력 융합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돼 앞으로 4년간 최대 3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미네르바는 사업용 영문 약자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자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지혜 여신 미네르바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연구단은 나피스무스 액체로 냉각되는 4세대 초소형 원자로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개발된 원자로는 최장 40년간 핵연료 교체 없이 약 20메가와트의 규모의 출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0년 수명의 쇠빙 연구선 추진동력으로 충분하고 부유식 발전으로 인구 20만 명이 사는 섬에 필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단은 조선해양 분야에 초소형 원자로를 활용할 계획인데 특히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쇠빙선이다. 극지를 탐사고 항해하는 선박에 필수적인 강력한 출력을 원자로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 냉각 기술을 적용한 초소형 원자로는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단은 밝혔다. 4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로는 쇠빙선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며 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냉각재가 자연스럽게 고체화돼 방사능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선박에 적용될 원자로는 소형이어서 바로 수용 용기에 저장해 재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어 고준위 폐기물 문제에서 자유롭고 기존 선박용 원전의 잦은 핵연료 교체나 방출된 사용용 연료에서 발생하는 해안보호 문제 등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연구단은 설명했다. 연구단은 출범식에서 스마트파워, 우라너스, 기반기술연구소 등 3개 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연구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서약도 했다. 황일순 연구단장은
초소형 원자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에너지 공급 불안을 해결할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면서 깨끗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해양용 원자로 개발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제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오염 문제로 외면받아온 원자력 발전에 소형 모듈 원전이 새로운 성장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 업계는 하나의 용기 안에 모든 장비를 통합한 소형 원전이 지진이나 쓰나미 발생에도 방사성 오염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일체형으로 생산한 소형 원자로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돼 부지 제약이 적고 폐기물 관리가 쉬운 것도 장점이다. 이에 세계 각국 원자력 업계는 냉각수 확보가 어려운 산악이나 내륙 중소도시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가 소형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1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약 60개 모델의 소형 원전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 원자력 발전업계의 소형 원전 기술 선점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6년까지 미국 현지 유타주에 소형 원전 12기를 건설하기로 정하고 설계 검토에 나선 상태다. 소형 원전 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 원전을 개발을 맡았고 미국 에너지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소형 원전의 1기당 발전 용량은 50메가와트로 12기에서 총 6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다. 오일머니 이후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도 소형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다. 사우디는 100메가와트급 소형 원전을 2020년쯤 사우디 현지에 건설, 착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는 원전 기술로 유명한 한국과 소형 원전 관련 연구 개발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사우디는 소형 원전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원전인 스마트의 사우디 건설을 허가, 사우디 내 원자력연구원 공동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소형 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소형 원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비가 적게 드는 덕에 소형 원전 건설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용량이 10에서 300메가와트면 소형 원전, 1000에서 1400메가와트면 대형 원전으로 분류한다. 소형 원전은 원자로를 공장 내에서 조립해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건설비 감소로 이어진다. 소형 원자로를 땅속에 묻거나 바다 또는 냉각수조 안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건설, 안전대책 관련 비용이 적다는. 안녕하세요. 뉴스 이벤트입니다. KFX 엔진은 부품을 처음부터 GE 쪽에서 공급받아가 2023년쯤부터 국내에서 제작된 부품을 엔진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GE400K 엔진을 인도했습니다. 엔진 국산화의 꿈이 실현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T50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길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은 미국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미국 기종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미 공군이 한국의 T50을 포함해 경쟁 입찰로 훈련기를 빌려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다음 주 그 절차를 시작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이 선택한 고등훈련기는 T7 레도코입니다. 미 공군이 1호기가 인도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4년 말 4, 5년에 공백이 생깁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공군은 그래서 자기들이 탈락시킨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이탈리아 훈련기 등을 경쟁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항공우주 가이는 T50은 올해 7월 17일 미 공군 임대사업의 단독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예산 등의 이유로 경쟁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성능과 장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의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당시 8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대수는 같습니다. 말이 임대지 사실상 판매입니다.
성사된다면 경제적 이득 말고도 세계 최강 공군을 보유한 미국에 한국산 비행기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게 될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미 공군 전투사령부 요구 성능을 충족한 발칸포는 물론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갖춰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처리가 빠른 전자장비와 당위등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투 임무 태세를 갖춘 숙련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기종으로 평가받아온 이유입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일찌감치 초음속 기반으로 설계로 경쟁 상대에 꼽히는 이탈리아의 M346 기종 등에 비해 고성능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이 가격 경쟁으로 밀고 나올 경우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로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행정부 내 군 예산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 이라크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운용 중인 국산 고등훈련기는 모두 60대입니다. 미국 하늘기를 통해 활로를 더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가스터빈 엔진 제작에 주력해온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8,600대가 넘는 항공기와 헬기 등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와 기술 제휴해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이후 1986년 KF-16 엔진의 최종 조력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GE 등과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세계적인 엔진업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 부품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인 KHP에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련의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2016년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GE와 기술 협력을 맺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KF-X 수료원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 강화는 물론 협력업체와 동방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해군, 항군, 항공병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라호에 이어 2021년에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KSLV-2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항공 엔진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부품,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류를 제작해 참여해왔습니다. 2015년 3월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항공우주원에 초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 하나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된 항공사업은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KF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이다. 항공엔진 분야 전문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과 기체 부분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글로벌 항공업체의 핵심기업으로 도약하는 목표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통해 항공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GE, 플랫 앤드 휘트,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들과 모듈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맺었습니다. KF-X 엔진 국산화의 꿈이 실현되는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